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서 도쿄전력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 조사했더니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걸로 이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만간 우리 식탁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아무리 부인해도 윤석열의 행보는 곧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3월 2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10일이나 지난 후에서야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공식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수산물 수입 강력 반대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결국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3월 29일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일 당시 윤석열은 스가 전 일본 총리와의 회동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3월 31일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과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과 입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보다 안전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형식적이고 매뉴얼적인 입장은 사실상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분명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수입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윤석열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걸었다. 이후 2018년 1심 판결에서 한국이 일본에 패소했지만 2019년 2심 최종 판결에서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난 바 있다. 국제무역은 자유무역이며 명분 없이 특정 국가의 물품을 수입 금지 조치할 수 없다. 2심 최종 판결에서 인정된 한국의 논거는 일본과 한국의 해양 환경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오염수 유출 사고로 인해 일본의 해양 환경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그 오염수가 우리 해양에 섞이게 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해당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지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수입 규제는 WTO 협정에 따른 잠정적 조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 항구적 조치로 전환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후쿠시마 인근 해역 오염 관련 연구도 자료 수집도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WTO에 항구적인 조치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원자력 옹호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시기인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일본인 유키야 아마노였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분담금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1위 25%, 일본이 3위 7.7%이다. 한국은 겨우 2.4%로 9위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너무 자명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자료에 의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속내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방조를 기점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로까지 이어지게 내버려 두려는 표리부동한 윤석열 정부의 수작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과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도 문제다.
20일 산케이 신문 보도가 있던 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광우병 선동을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번 광우병 선동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해서 먹지 않았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미국 여행, 유학 간 한국인 등이 미국 소고기를 먹고 별 문제가 없으니 그걸 보고 먹어도 되나 보다 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도 일본에 많이 가서 여러 음식을 먹었는데 문제없다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하더니 실제 맞나 보다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먹게 될 테고 그때 가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아주 잘 보여준다. 방사능에 노출된 음식 섭취 여부는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방사능이 축적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인체에 당장 이상 반응을 초래하는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 더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현재로서는 제거가 불가능한 스트론튬 90, 삼중수소 등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아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은 해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이다. 한국민의 건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안전하다고 선동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중동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관한 것들은 괴담이며 오염수를 방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윤석열 정부 조중동의 주장과는 달리 후쿠시마산 수산물 섭취와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고 국제적인 논쟁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근까지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현에서는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검출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15개 현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137건으로 2020년 대비 10.5% 증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에 오염된 농축수산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미국, 일본에게 간쓸게까지 다 내어줄 것 같은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을 것이라 말한들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심지어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없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과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였다. 이런 윤석열의 기막힌 행보로 보아 머지않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될 것이고 우리는 학교에서, 군대에서, 식당에서 알지도 못한 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